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월요일 날이죠. 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삼성전자는 지금 성장이 꺾였어요. 그리고 HBM에서도 뒤로 밀린 것이 맞습니다. 하이닉스에서 밀렸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풀캐파로 돌고 있고 27년도까지 완판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들고 나와서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AI 관련된 수요는 계속될 거다. 이거는 중국과의 이 그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시간이 필요할 뿐 반도체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미증시에 대한 약간 좀 불안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절대 없다. 제가 하나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나스닥의 주가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 시장을 옆에다 딱 붙여가지고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하락폭. 자, 나스닥은 2월 거의 한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30% 가까이 하락 구간을 두 달도 안 돼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하락 어땠나요? 2월 달 이후에 또 고가를 넘어버렸죠. 물론 여기 관세 발표가 이때였거든요. 요 날이에요. 첫 번째 적용되기 4월 3일 목요일인데 이때도 6만 원을 넘어선 가격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5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한 건 맞습니다. 한 10% 조금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미증시가 떨어져서 나온 하락입니다. 미증시 떨어진다, 코스피 떨어진다, 코스피 떨어진다, 삼성전자 떨어진다. 이런 공식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쪽을 찍어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추세 이탈을 시킨다?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HBM에 대한 수요까지 다 꺾어버려야 돼요. HBM에 대한 수요를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 AI 관련된 엔비디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금 그쵸? 만들어내고 있는 GPU 생산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GPU 생산은 TSMC에서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 그냥 다 끝인가? 미국 시장 이렇게 넘어지고 뭐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올라오는 거 말고는 그냥 다 끝인가? 트럼프는 지금부터 관세를 계속해서 매기면서 미국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변화 요인이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자, 보세요.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16,9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정도 돼요. 근데 저가 따지면 얼마예요? 14,800포인트 정도 되죠. 저가부터 고가까지 지금 현재 상황까지 2,0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이렇게 단기간에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채권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금리. 자, 제가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어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이건. 이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내용 계속 볼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69% 떨어져서 4.372%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4.5%에 근접하잖아요. 트럼프는 발이 묶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말을 조금씩 아끼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미증시 지금 장중인데 지금 시간에도 제약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거고 그리고 공급망 재배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난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매우 유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트럼프는 그냥 정책 안 바뀌어. 무조건 관세가 맞아. 관세 때리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강한 어조가 꺾였었던 부분이 언제부터 진행됐다? 10년물 국채. 이거 1개월치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딱 요때잖아요. 여기 4월 1일이거든요. 트럼프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국채 금리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을 먼저 반영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즉 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작 관세 발표 이후에는 채권 금리가 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부분. 이건 트럼프가 겁을 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미증시에 대한 저가는 나왔다. 왜 그러냐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떨어져요. 그러면 나스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 미증시 신뢰를 왜 잃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스닥이 떨어지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자금들은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고 미국 국채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락을 시키더라도 자, 이런 하락들 있죠. 이것도 23년 6월 달부터 23년 10월 달까지 대략 한 4개월 정도, 한 3개월 전후에 조정을 주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건 괜찮습니다. 왜? 하면서 매매할 때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는 왜 버티고 있는 거냐? 삼성전자는 먼저 가격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또 봐야죠. 자, 삼성전자는 어떤 부분에 대한 가격 반영이 되어 있는 거냐? HBM에서 뒤처진 부분, 그리고 성장성을 키우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나스닥은 지금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거냐?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 구간으로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구간으로 빠지지 않았죠. 그럼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미국은 경기 침체를 아직까지 가지 않았다. 최소한 경기 둔화 정도까지도 아직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은 먼저 빠지는 거다.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주말에도 삼성전자 영상에다가 꽤나 자세히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 삼성전자는 지금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최악의 상황에서 메모리 수요가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실적인 거지, HBM이나 하이닉스처럼 위쪽을 치고 나가고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이미 주가는 9만 원 근처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고, 실적을 열어봤더니 24년 실적 어때요? 32조까지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더 떨어지기에는 이미 가격 반영이 다 끝난 거예요. 즉 미국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다시 가격대 16,000포인트 정도 전후 정도를 내가 체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에서. 자,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때요? 다시 5만 원 중반 초반대 정도로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HBM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HBM. 이 HBM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사양 제품, H100, 그리고 지금 GB200 이쪽에는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갑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H20을 포함해서 저가형 제품에 대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을 풀어줬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채권 금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HBM은 H20 쪽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 버전 진행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 공세를 이길 수 있는 메모리 기업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HBM, 그쵸? 중국 쪽에서, 그쵸? 뭐 SMIC나 뭐 창신메모리나 이쪽에서 삼성전자만큼 물량을 늘릴 수는 있겠죠.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면.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AI 반도체를 생산할까? 이거 자체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려지지 않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언정 지금 상황에서는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말고 삼성전자 이미 바닥은 나왔다. 그래서 지금 타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잡아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보세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어때요? 신고가 구간. 그리고 나서 이게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57%의 수익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 지나고 나서 떨어지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또 매수하죠. 항상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매하는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내용 보시면 보세요. 미증시 1% 가까운 상승 중에 있다. 지금 시간이고요. 그리고 미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크다. 트럼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부과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좀 답답하긴 한데 뭐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채권 금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4.2% 정도를 하회할 때까지는 시장 자체는 안전하다. 물론 그때도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쵸, 한국 시장에 주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미증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부분, 그 가격대까지 이미 갔다 왔어요. 다시 무언가 불거지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비슷한 가격대를 찍고 올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쌍바닥이라 그러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다중바닥 구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소통방에서 어떻게 가격대를 잡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그쵸? 제가 항상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자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공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나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잖아요. 근데 실적 보잖아요. 어떻게 돼요? 적자예요. 물론 흑자 전환이 25년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보면 어떻습니까? 2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적은 고작 1,100억 정도가 예상치로 잡혀 있고 24년도에 7배, 8배씩 주가가 올랐는데 내용 보면 어때요? 250억 정도의 이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고평가 주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빠지고 가격대를 유지해 갈까요? 그렇죠. 시장 반등하니까 왜 또 가장 먼저 이렇게 치고 달리는 걸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앞으로 좋아지지 못할 것, 그리고 HBM에 조금 뒤처졌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를 먼저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근데 실적 보니까 좋죠. 그러면 바닥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부터는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 매매 구간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있죠. 보세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린 건데 ABL 바이오 50% 차익 실현했다. 이미 이거 5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했고요. ABL 바이오도 이 공략한 부분을 보면 ABL 바이오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지 그 부분,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2월달 뭐 시장이 괜찮았는데 삼성전자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못했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요겁니다. 요거. 앞으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거냐. 삼성전자 지금 매매해도 됩니다. 하지만 타점이 중요하죠. 그럼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4월달 그리고 5월달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즉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